장원 한자풀이 37강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조, 말마, 긴장자가 들어간 글자들과 누를 황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들, 그리고 제사시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뚝경자입니다. 이 글자 위쪽에 있는 이 모양은 이 오른손 우자가 변형된 글자고, 그 아래에 팔이 구부러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이 사사사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손이 구부러지는 손목에서 팔이 구부러지는 어깨까지가 팔뚝이라는 뜻입니다. 혼자는 잘 쓰이지 않고요. 이와 같이 팔뚝경자에 세 줄자를 합쳐가지고 뛰어날 웅, 수컷웅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뜻은 암컷새에 비해 팔뚝처럼 힘이 센 수컷새라 해가지고 원래는 수컷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쓸 때는 수컷새처럼 힘이 세어서 뛰어나다 해서 뛰어날 웅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해서 영웅웅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웅장, 뛰어날 웅자와 씩씩할 장자를 합쳐가지고 규모가 뛰어나게 크고 성대하며 씩씩하고 위험이 있다는 뜻이고요. 영웅은 뛰어날 영자와 뛰어날 웅자를 합해가지고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조자, 꽁지가 긴 새의 부리, 눈, 목털, 꽁지, 발 모양을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원래 꽁지가 짧은 새는 새 추자를 쓰고 꽁지가 긴 새는 새 조자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꽁지가 긴 새도 새 추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류, 무리류자와 합쳐가지고 새 종류의 무리라는 뜻이고, 길조는 좋을 길자와 합쳐서 좋은 일을 가져온다고 여기는 새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를 길조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세조자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로 이 까마귀 오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세조자에서 눈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 한일자, 요거를 이렇게 뺀 글자인데요. 이 뜻은 검은색 몸에 검은색 눈을 가져서 몸과 눈의 구별이 안 되어 세조자에서 눈알을 가리키는 그 한일자를 뺀 글자입니다. 울명자, 입구변에 세조자를 합쳐가지고 꽁지가 긴 수탉이 입으로 소리내어 운다는 뜻입니다. 계명, 닭기자니까 닭이 운다는 뜻이고, 비명은 슬플 삐자니까 슬피 운다는 뜻이네요. 섬도자, 이 글자는 이 세조자의 밑에 발 모양인 점 4개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몇산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이 뜻은 철새가 바다 위를 날아가다가 산인 줄 알고 쉬어가는 게 섬이란 뜻입니다. 반도, 절반만자와 합쳐가지고 반쪽짜리 섬이라는 뜻으로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하죠. 열도, 벌릴 열자와 합쳐가지고 길게 줄을 지은 모양으로 벌어져 늘어서 있는 여러 개의 섬을 말합니다. 일본을 열도라고 그러죠. 말마자, 말의 머리, 갈기, 꼬리 모양을 이와 같이 표현했고, 여기에 4발 모양을 점 4개로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명마, 이름 명자와 합쳐가지고 매우 훌륭하여 이름이 난 말이란 뜻이고, 마구는 갖출구자와 합쳐가지고 말을 타거나 부리는 데 쓰기 위해 갖추어 놓은 기구라는 뜻입니다. 긴장자, 어른장자, 이 글자 위쪽에 있는 이 모양은 이 털모자가 변형된 글자인데, 털모자의 왼쪽 편을 이렇게 다 생략하고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늘어진 부분도 생략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쓴 글자고요. 그 밑에 있는 이 글자는 이 변화할 화자가 이렇게 모양이 변한 글자입니다. 합쳐서 머리털이 하얗게 변하도록 긴 세월을 살았다 해서 긴 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다 해서 어른장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길다, 또 길게 자라다, 기른 것은 짧은 것보다 좋다, 어른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장단, 긴 장자와 짧을 단자를 합쳐가지고 길고 짧은 거 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하고요. 장관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어른장자와 벼슬관자를 합쳐가지고 국가의 사물을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 부의 우두머리 벼슬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장, 장부장자, 천을 나타내는 헝겊권자와 긴 장자를 합쳐가지고 천을 길게 둘러친 휴장이나 장막이다 해서 장막장이라고 하고, 또 쉽게 닳지 않고 오래 쓰도록 표지를 천으로 덮어 쓴 장부다 해서 장부장이라고도 합니다. 포장, 펼포자와 장막장자를 합쳐가지고 햇볕이나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천을 펼쳐 둘러친 장막을 말합니다. 포장마차라고 그러죠. 통장, 통할 통자와 장부장자를 합쳐가지고 예금이나 대출을 한 사람에게 은행에서 출납 상태를 기록하여 내역을 소통하게 해주는 장부라는 뜻입니다. 회풀장자, 이 활궁자와 긴장자를 합쳐가지고 활시우에 화살을 매겨 길게 잡아당기면 그 안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를 벌려서 베푼다는 뜻입니다. 주장, 주로 한다는 뜻의 주인주자와 합쳐가지고 자기 주된 생각을 펼쳐 베풀기 위해 굳게 내세운다는 뜻이고요. 출장은 나간다는 뜻의 날출자와 합쳐가지고 용무를 펼쳐 베풀기 위해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누를 황자, 위쪽은 열십자 두 개를 합쳐서 많은 사람을 뜻하는 숨을 입자, 그리고 아래쪽에 밭전자가 있고 요글자를 뺀 나머지 부분은 이런 모양인데, 이 글자는 이 불화자가 변형된 모양입니다. 합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횃불처럼 밭의 색깔이 누렇다, 그래서 색깔이 노랗다, 또 넓고 크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황색, 빛색자와 합쳐가지고 누런 빛깔, 즉 땅의 색깔을 말하는 거고, 황금은 금덩어리를 뜻하는 쇠금자와 합쳐가지고 누런 빛의 금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넓을 광자, 한쪽 평이 터진 그 마당의 모양을 나타내는 지몸자와 누를 황자를 합쳐가지고 집 마당이 누런 밭같이 넓다는 뜻입니다. 광장, 장소장자와 합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장소라는 뜻이고, 광야는 들야자와 합쳐가지고 아득히 넓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셋들광자, 세금변에 넓을 광자를 합쳐가지고 쇠붙이가 섞여 있으며 땅속에 널리 묻혀 있는 쇠돌이라는 뜻입니다. 쇠돌은 쇠가 섞여 있는 돌을 말하는 거죠. 광산, 매산자와 합쳐가지고 쇠돌, 즉 광물을 캐내는 산이라는 뜻이고, 금광은 금덩어리를 뜻하는 세금자와 합쳐가지고 금을 캐내는 광산이라는 뜻입니다. 노란 진흙근자, 이 글자는 누를 황자를 이와 같이 생략해서 쓰고 그 아래에 흑도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노란 빛깔의 진흙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 글자는 실제 쓸 때는 이 윗부분을 여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 합쳐 쓰일 때는 모두 근이라고 하는 발음이 납니다. 말씀은변에 이 노란 진흙근을 합쳐놓은 글자를 삼갈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발이 빠지는 진흙길을 조심해서 가듯이 말을 조심한다, 삼가한다 는 뜻인데요.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할 근자, 노란 진흙근자와 힘력자를 합쳐놓은 글자로, 진흙 땅은 농사짓기가 어려우므로 일을 할 때 더욱 힘써서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근면이라고 하면은 힘쓸 면자와 합쳐서 부지런히 일하며 힘쓴다는 뜻이고, 근무는 힘쓸 무자와 합쳐서 직장에 나가서 부지런히 힘써 직무에 종사한다는 뜻입니다. 노란 진흙근자, 이 글자는 앞에 설명한 이 노란 진흙근자의 변형자로 밑에 있는 흑토 부분을 큰 대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 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모두 근자가 아닌 다른 발음이 납니다. 한나라 한자, 한수 한자, 이 물수변에 노란 진흙근자를 합쳐가지고 진흙이 많이 섞인 물이 흐르는 황하 유역에 세워진 한나라라는 뜻이고요. 또 이 진흙이 많이 섞인 물이 흐르는 한수다에서 한수환이라고도 합니다. 한자, 한나라 한자와 글자 자자를 합쳐가지고 중국 한나라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발전한 글자라는 뜻이고,
한문은 글을 문자와 합쳐서 한자로 쓰여진 글이란 뜻입니다. 탄식할 탄자, 노란 진흙근자 오른쪽에 하품음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발이 진흙 땅에 빠진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탄식한다, 한숨 쉰다 해서 탄식할 탄, 한숨 쉴 탄이라고 합니다. 탄식, 숨 쉴 식자와 합쳐가지고 한탄하여 탄식하며 한숨을 쉰다는 뜻이고요. 한탄은 원망을 한자와 합쳐가지고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원망을 하며 탄식한다는 뜻이네요. 어려울 난자, 노란 진흙근자 오른쪽에 새주자가 들어간 글자인데 진흙 땅에 발이 빠진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난처, 어느 곳에 처한다는 머무를 처자와 합쳐가지고 어려움에 처하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처신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이고요. 난이는 시우리 자와 합쳐서 어려움과 시험을 말합니다. 보일시자, 제사시자 이 글자 아랫부분의 이 모양은 제사상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한일자는 제사상 위에 음식을 차려놓은 모양을 표현한 글자 합쳐가지고 제사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해서 다른 글자 합쳐 쓰일 때는 모두 제사 지낸다는 뜻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신에게 보여준다 해가지고 혼자 쓸 때만 보여줄 시자라고 하는데 보여줄 시를 줄여가지고 그냥 보일시라고 하죠. 시범, 보여줄 시자와 본보기 범자를 합쳐가지고 본보기 즉 모범을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표시는 겉표자와 보여줄 시자를 합쳐서 생각이나 태도를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마루종자, 사당종자, 진면자 아래에 제사 시자를 합쳐가지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집이 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 합쳐 쓰일 때는 사당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이 사당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혼자 쓸 때는 마루다, 으뜸이다는 뜻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종가, 으뜸종자와 집가자를 합쳐가지고 한 문중에서 마다들로만 이어와 으뜸되는 큰 집을 말하는 거고 종소는 으뜸종자와 손자를 합쳐가지고 종가의 대를 이어야 할 으뜸되는 맞손자라는 뜻입니다. 높일숭, 공명한 숭자, 윗산자 아래에 사당종자를 합쳐가지고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 조상신을 산처럼 높이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숭구, 높일숭자와 높을고자를 합쳐가지고 뜻이 높고 고상하다는 뜻이고요. 숭배는 공경한 숭자와 절배자를 합쳐가지고 훌륭히 여겨 절을 하며 우러러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제자, 이 글자의 위쪽에 왼쪽에 있는 글자는 이런 모양인데 이 글자는 고기육자가 변형된 글자고요. 위에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모양은 오른손 우자를 좀 생략해서 쓴 글자입니다. 이 글자들 아래에다가 제사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손으로 고기를 상에 올려놓고 제사 지낸다는 뜻입니다. 제례, 예의 예자와 합쳐가지고 예의에 맞게 제사를 지내는 의례를 말하는 거고 축제는 축하한다는 뜻의 빌축자와 합쳐가지고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며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말합니다. 사길제, 저음제자, 왼쪽은 언덕자고 오른쪽은 제사제자죠. 합쳐가지고 언덕 아래의 사당에서 제사 지낼 즈음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며 사귄다는 뜻입니다. 주로 사귄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는 먼 곳에 있는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소개하고 사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제, 나라국자와 사귈제자를 합쳐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사귀며 즉 교제하며 맺는 관계란 뜻이고 교제는 사귈 교자와 사귈 제자를 합쳐가지고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는 뜻입니다. 살필 찰자, 진면자 아래에 제사지자를 합쳐가지고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음식이 잘 차려졌는지 차례는 잘 지키는지 살핀다는 뜻입니다. 관찰,
볼관자와 합쳐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고, 경찰은 경계할 경자와 합쳐서 경계하여 살핀다는 뜻이네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와 같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 화면을 멈추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